반갑습니다. 엄지호입니다. 더 뮤지엄 네 번째 에피소드의 게스트는 더 뮤지엄 팟캐스트의 열혈 시청자 조인호 씨입니다. 조인호 씨는 소외되는 시청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시청자 질문들을 꼼꼼히 대답하고 가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팟캐스트를 끝까지 감상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녹음이 시작된 겁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네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맞습니다. 지금 라이브를 벌써 네 분이나 들어오셨는데. 벌써요? 네, 벌써 네 분이나 들어오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와, 당황스럽네요. 시작하자마자 네 분은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옷을 신경 쓰고 입고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거 산옷이거든요, 이거. 이거. 오늘 좀 저한테는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저는 오늘 게스트로 와주신 조인호 게스트님께서는 팟캐스트를 라이브로 앞에 3개 에피소드를 챙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시는 열혈 시청자분의 한 분이시거든요. 팬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물론 제가 섭외 요청을 먼저 드리기는 했지만 어찌 보면은 열혈 시청자가 이렇게 게스트로 오게 된 거는 또 처음이랑 살짝 부끄럽네요. 네, 그래서 아까 녹음 시작하기 전에 막 여기 스튜디오도 둘러보시고 이거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도 보시고 또 이전에 게스트한테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것도 말씀 듣고 나시니까 근데 지금 근데 이게 사실 저희는 아까 식사하면서 조금 얘기를 많이 해서 그쵸. 약간 아까 막 장난식으로 이거 팟캐스트 뭐 일부 한 거 아니냐 막 이랬지만 그쵸. 제가 그 팟캐스트를 삼아 다 보면서 나도 한번 팟캐스트 가보고 싶다. 게스트로 참여하면 어떤 느낌일까 했는데 그날 이제 DM을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보냈죠. 잘 시청해줘서 고맙다고. 그런 다음에 오실래요? 이랬을 때 사실 엄청 기뻤거든요. 엄청 막 흥분되고 된다 이랬는데 약간 채통을 지키고 싶어서 괜찮을까? 막 이러면서 수락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찌 보면은 이제 무대에서 관객석에서 보시다가 그 무대 반대편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쵸. 어떤 기분이에요? 약간 저한텐 진짜 이게 꿈을 이룬 기분이 들어요. 저는 어쨌든 제가 뭔가 팟캐스트를 기획하고 뭔가 진행할 능력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게스트로라도 참여한다는 게 되게 영광이고 그리고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 목소리가 이 라이브를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전달된다는 것도 되게 영광이고 또 책임감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들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조인호 씨 역시 이 참가 신청서를 작성을 하셨는데 거기서 가장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촬영 참고사항 4시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1부 40분, 2부 40분이었나 그랬는데 그렇게 진행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4시간. 저는 오늘 입에 모터를 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도 준비했고요. 사실 저희가 라이브는 지금 켰지만 사실 아까 한 늦은 오후부터 계속 같이 있으면서 카페에서 수다도 좀 떨고 또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들어와서 방송을 킨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감각이 좀 있어요.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많고 또 이제 말이 많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한 남자는 15,000, 여자는 2만. 진짜 그런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되거나 이런 논문이 있는지는 잘 확실하지 않은데 어찌 보면 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만 단어? 말이 많은 사람은 3만 단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저 한 3만 단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한 30만 정도 근데 정말 오늘 낮에 얘기했을 때랑 지금이랑 텐션 변화가 거의 없으세요? 저는 일정해요. 근데 지금 살짝 이 카메라가 있으니까 약간 울렁대긴 하거든요. 카메라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인스타에 질문 올려달라고 스토리 올렸을 때
저희 누나도 때가 되면 보겠다라는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사실 이게 제가 누나한테 직접 말한 적도 없고 저희 친누나한테 직접 말한 적도 없고 뭐랄까 표현해본 적도 없지만 저는 네네. 되게 저희 친누나를 되게 존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우리 누나가 듣는다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내 생각을 말하고 나에 대해서 표현하는 건데 원래는 그 누나가 보겠다고 하기 전까진 인간 조이노를 다 보여주고 올 거야. 다 보여주고 오겠어. 막 이런 다짐을 하고 왔는데 지금은 약간 눈치 보이고 다 보여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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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약간 네. 그런 걱정은 있지만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네. 저희 동생은 제 팟캐스트를 안 들어요. 제 동생은 네. 옥을 걸어서 못 듣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이가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쵸. 저희는 나이 차가 얼마 안 나서 네. 진짜 그런 현실 남매 네. 같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네요. 저는 친누나와 8살 차이 나서 저는 20살까지도 누나한테 피덩이라는 그 8살 차이가 나면은 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98년생이거든요. 네. 근데 누나가 90년생이거나 네, 아니면 그쵸. 제 손 아래 동생이 몇 년생이에요? 2006년생? 오. 아직 중학생인가요, 그럼? 네네. 그러면은 20살이 되던 30살이 되던 그쵸. 그런 애기죠. 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애기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래도 잘 말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짝 긴장되긴 하지만. 혹시 인스타 아이디를 아까 봤는데 혹시 네. 만약에 들어오신다면은 네.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편하게 예. 편하게 진행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오버하고 있긴 해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점점 재밌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지효 씨가 라이브에요 이랬을 때 막 긴장 팍 됐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재밌기 네. 시작했어요. 그냥 저랑 수다 떤다고 네, 생각하시고 그러니까요. 지호 씨가 일단 목소리가 되게 좋고 이게 이어폰으로 들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 확실히 호스트라는 게 느껴져요. 되게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게스트를 되게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저도 해봤자 한 3번 더 해본 거긴 한데 저도 그렇게 많이 해본 그런 네. 프로는 아니지만 네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채팅창이 되게 핫하네요. 네. 홍희님 저도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단어량에 대해서 뭐 300단어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어떤 분께 하종리님께서는 그 10년, 20년 뒤에 저희 조카가 이 팟캐스트를 볼 때 뿌듯하게 해달라고. 안 그래도 아까 오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카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조카 생각하면 되게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그쵸. 조카한테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영향을 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조심스러워서 그걸 신경 안 쓰고 그냥 조이노와 엄지호가 수다를 떠는데 이제 저를 보여주는 수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들 먼저 한번 질문들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질문들보다 아니면은 자기 소개서를 먼저 훑어볼까요? 자기 소개서요? 뭐부터 할까? 제가 봐도 되나요? 예. 제가 제 아이패드 없어서. 네네. 자, 아직 자기 소개를 안 했잖아요, 사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제가 누군지 안 말했네. 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름 조이노, 직업 대학원생, 인스타그램 아이디 __ 이노 __ 그 생년월일 1993년 5월 13일. 네, 많이 늙었죠. 대학생 치고는. 네. 여기서 저는 제일 눈길이 가는 건 오늘 날짜가 5월 14일인데 그쵸. 어제 생일이셨어요. 네, 어제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저만의 세운 법칙이 있는데 네네. 일단 제가 생일인 날에는 일단 제가 대학원생이지만 그쵸. 그날만큼은 내가 놀고 싶은 만큼 놀자 약간 이런 주의고 그때 당시에 2주 전이죠. 팟캐스트 제안이 왔을 때도 네네. 그냥 다른 날 잡는 것보다 감사합니다. 그 다른 날 잡는 것보다 그냥 생일 다음 날에 와서 그냥 약간 생일 때 행복했던 감정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뭔가 요즘 희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어떤 이거를 듣게 될 뭐 유튜브에서든 인스타 라이브에서든 듣게 되는 누군가가 제 얘기를 듣고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저 사람 생각도 저런데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꿈이 있긴 있습니다. 저도 날짜를 정할 때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쵸. 제가 막 말을 하진 않았죠. 그쵸. 그 날짜 전에 저 생일 다음 날이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라서. 근데 카카오톡에 제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한참 뒤에 저는 저번 주쯤에 네. 이제 한번 저는 생일들을 한번 쓱 훑거든요. 한 네네. 일주일 정도 단위로 이번 주에 누가 생일 있나 보는데 네. 이노 씨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조만간 팟캐스트 녹음하시기로 했는데 아, 그쵸. 하고 보니까 진짜 다음 날인 거예요. 네, 당일은 맞아요. 아니었어요. 맞아요. 당일이었으면 그건 좀 너무 부담됐을 것 같고. 당일이었어요. 약간 죄책감도 느끼고 네. 나 괜찮은 건가?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생일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럼 그렇게 재밌게 보낸다고 하셨는데. 네, 그쵸. 저는 되게 재밌게 보냈어요. 특히 이제 내 맘대로 놀자라고 마음먹은 게 한 3, 4년째 되는데 어제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일단 생일 전날에 이제 여기 지금 듣고 계시는 하종리님께서 저희 동아리 찬양팀 동아리 하고 있는데 그 찬양팀원들이 쓴 롤링 페이퍼를 줌으로써 약간 12일 밤 9시부터 제 생일이 시작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쵸. 원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종이가 전달해주고 집에 간 이후에도 막 설레고 막 들떠서 너무 감동이고 막 그래서 공부 못했어요 사실. 하종이한테는 집중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종리님 죄송해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는데 네. 그런 거 있고 제가 그리고 요즘 원래도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지만 네네. 요즘 자전거를 길게 타는 걸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지난주인가 지난주에는 한 60km 타고 60km요? 네. 그 마라톤이 42km. 네, 그쵸. 근데 뭐 시간이 막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정도 해야 좀 운동도 하고 땀을 뺐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어제는 70km를 탔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중간에 이제 제가 저희 집이 가좌역인데 서울 가좌역 부근인데 거기서부터 경인 아라뱃길이라고 네네네. 그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거기 끝까지 가면 영종대교 초입 부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35km 돼요. 그게 체크 포인트군요. 네네. 그게 약간 국토종주 하더라도 약간 부산에서 시작하면 거기가 피니시 라인. 그래서 가면은 막 몇 미터 남았다 그게 바닥에 있어요. 그럼 거기 약간 랜드마크 같은 거죠? 예, 그렇죠. 그럼 약간 이노 씨 같은 분들도 많이 거기. 그쵸. 근데 저는 그런 쪽 분들에 비해서는 되게 초보기 때문에 국토재장정 하시는 분들 국토재장정을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조금 잘 달리는 편이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서 하여튼 그런 왕복 70km를 달리고 뭐 중간에 좀 간식 먹고 이런 것까지 해서 한 4시간 반? 정말 오래 타신 생일에 네네. 70km를. 네, 되게 뿌듯했어요. 그런데 저는 뭔가 자전거가 저에겐 되게 도전을 할 수 있고 성취감을 주는 취미인 것 같아요. 옛날에 4년 전에 그런 적도 한 번 있어요. 뭐 GOC 신입생 때일 텐데 제가 그때 2015년에 이제 군대에서 무릎을 다쳐서 제대한 다음에 뭔가 그 이후로 삶에 의욕도 없고 되게 뭐랄까 절망적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여름에 7월인데 비가 오는 날인데도 그냥 저희 본가가 충북 음성인데 거기까지 자전거를 타서 가보고 싶은 거예요. 무릎은 회복이 되셨? 그쵸. 어느 정도 재활이 되고 뭔가 다시 좀 나빠지고 그런 게 있지만 뭔가 이뤄내는 게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때 오후 2시쯤에 비가 좀 잠잠해졌어. 근데 그날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날 결국엔 한강 자전거 도로도 못 타고 계속 차도로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결국 13시간이 걸려서 120km를 탔던 거죠. 중간에 뭐 저녁도 먹고 막. 근데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뭔가 제 삶에 활력소를 불어넣고 싶다 이러면은 자전거를 찾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자전거를 타셨었던가요? 그걸 계기로 자전거에. 사실 자전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탈 줄은 알았는데 2013년에 이제 저희 누나가 결혼을 하면서 저희 매형이 쓰시던 자전거를 저한테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되게 좋은 자전거를. 탈맛 나겠네요. 네, 좋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매형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타시나요? 아니면 네, 그 자전거를 지금 8년째 타고 있어요. 쓰다가 받은 건데도 정말 진짜 좋은 자전거인가 보네요. 미니벨로라는 종류의 자전거인데 되게 저는 러닝을 최근에 요즘 이제 밖에 자주 못 나가시고 이러니까 그쵸. 운동이 갈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맞아요. 저도 방에 있으면 이제 좀 있으시는 성격이라 그래서 러닝을 시작을 했는데 저도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비슷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저도 군대 있을 때 다리를 다쳐서 심하게 다친 그렇게 의가사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다쳐서 그 군화를 못 신고 다니고 좀 폼이 안 나는 그런 운동화를 그 활동화를 되게 군복에
신고 예. 다녔어서 되게 네, 그쵸. 볼품 없이 다니고 그러면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시선을 좀 많이 받고 네. 또 이제 운동하거나 이럴 때 혼자 열애되고 이러니까 네, 맞아요. 그게 어찌 보면은 편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네, 또 다친 눈치 사람 보이고. 입장에서는 또 맞아요. 다르죠. 많이 눈치 다르죠. 보이고 러닝을 정말 싫어했었는데 그거를 안 하게 되니까 뭔가 되게 네, 마음이 안 불편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전역을 하고 전역 직전부터 러닝을 한번 다시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고 달리기를 다시 해보고 싶다. 정말 다리를 다쳐서 아무것도 못하진 않았지만 러닝을 못했을 때 달리고 싶다. 숨 차고 싶다. 그죠. 정말, 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다리를 다치면 네. 정말 안 나아요. 맞아요. 다리를 왼발을 다치면은 오른발로 좀 맞아요. 중심을 네. 잡고 나니까 오른발도 이제 안 좋아져요. 맞아요. 오른발 다쳐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너무 많은 분들한테 설명해서 아는 건데 손을 다치면은 손을 안 쓰면 되잖아요. 맞아요. 발을 다치면은 발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네. 물고 나면서 다닐 수 없고. 하물며 화장실에 갈 때도 발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더 안 나으니까 네. 할 수 있는 운동이 없는 거예요. 자전거도 타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자전거 타기 힘들고 러닝 뭐 수영을 하라고 하는데 수영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달리기만한 그런 만만한 유산소가 없었는데 예. 숨 차고 싶다. 맞아요. 이런 땀 빼고 생각, 싶다. 땀 빼고 싶다. 네. 뭐 근육 운동 한다고 해서 땀이 그렇게 뻘뻘 나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무산소 하면 사실 아프기만 하지 땀이 나진 않죠. 개운한 느낌이 네, 맞아요. 뭔지 알 것 알죠. 같아요. 그래서 제가 러닝을 시작을 했어요. 비슷한 정말 되게 스토리가 비슷하죠. 그래서 러닝을 최근에 하는데 정말 그 개운한 느낌. 맞아요. 그거에 좀 중독됐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재미를 많이 붙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앱 같은 거를 연동해서 하면 이제 기록 같은 것도 네. 경신할 수 있고 네. 또 자기 최고 기록이나 아니면 맞아요, 지금까지 맞아요. 며칠 동안 연속으로 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서 되게 러닝하는 친구들은 다 그 약간 어플 같은 걸 쓰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막 러닝하는 애들 네네. 보면 어플 같은 거 쓰거든요. 저는 어플은 안 써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네이버 지도에 떠 있는 킬로미터 수야를 살짝 뻥튀기 하면서 그렇죠. 이 정도 탔다. 약간 그쵸. 이런 느낌. 인스타에 많이 올라오지 않나요? 네, 맞아요. 주변들. 네. 그게 정말 이게 스크린샷하기 딱 좋게 맞아요. 러닝을 끝내고 나면 이렇게 보여줘요. 몇 분 페이스로 어떤 코스로 뛰었습니다. 이러면서 예쁘게 보여줘요. 그러면은 또 그걸 보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하면서 요즘 또 이제 러닝 이런 거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저는 러닝화를 사기까진 했는데 정말요? 네, 근데 아직 자전거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쵸. 살짝 뛰어보긴 했지만 좋긴 좋아요. 근데 뭔가 뭐랄까 달리기를 하면 갔다가 되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자전거를 타면 그래도 자전거는 빠르니까 그냥 내가 더 밟으면 되지 약간 이런 그쵸.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또 다른 팟캐스트를 듣다가 네. 롤러블레이드, 인라인 스케이트에 관심을 가졌는데 자전거랑도 조금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잖아요. 그게 또 맞아요, 달리기보다 더 좀 맞아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더 이제 킬로미터 수도 네. 확확 늘릴 수 있고 맞아요. 달리기는 10km만 뛰어도 정말 1시간 넘게 뛴다는 것 자체가 10km가 보통 제가 5km를 뛰면은 네. 저기 여기 앞에 있는 축구장을 네. 5km를 뛰려면 12바퀴를 뛰어야 되고요. 그게 한 30분 덜 되게 걸려요. 한 25분. 그리고 10km를 뛴다. 왜냐하면 나이키 앱에 네. 10km를 하세요라는 챌린지가 있는데 그걸 제가 해보고 싶어서 네. 10km 뛰었는데 25바퀴 정도가 나오고 53분이 걸렸어요. 진짜 오래 걸리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를 타다 보면 거리 감각이 좀 네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km라고 생각하면 자전거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럼 5km면 얼마 안 되는데 약간 할만한데? 할만한데 그거 몇 분 안 걸리네. 그래서 10km가 1시간이라고 들었을 때도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자전거로 타면은 그래도 금방 가는데 참 확실히 다르긴 다르네요. 뭔가. 네. 저는 좀 그래도 멀리 갔다 오는 걸 더 선호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운동 말고도 그냥 대중교통 같이 그런 교통수단으로도 사용을 하시는? 네, 하시나요? 저는 출퇴근 자전거로 다 합니다. 대호강까지도
물론 중간에 남문으로 들어가면 그 연세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신촌 캠퍼스에 그 신중도 뒤쪽에 이제 차로 내려가는 길 중에 되게 가파른 언덕길이 있어요. 네네. 거기는 자전거를 못 타고 올라가거든요. 제가 너무 항상 도전해보지만 절반 이상을 못 하겠어요. 너무 가파라서. 거기 빼고는 그래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고 그러니까 자전거가 되게 돈 아끼기에도 좋다는 생각도 들어요. 출퇴근할 때. 저는 송도에서 되게 오래 살았었잖아요. 사실 네네. 신촌 아까 남문 설명하셨을 때 저 신촌 잘 모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네. 죄송합니다. 근데 잘 모르는데 네. 송도가 또 워낙 자전거 타기 좋은 동네로 유명하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들어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평지가 좀 그쵸. 잘 신촌은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너무 힘들어요. 내리막도 좋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또 이게 그렇죠. 또 나중에 쳤다- 다시 갈 때는 네. 올라가야 되니까 하고 또 거길. 막 슉 내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너무 가파르면 또 터덜터덜 걸어가야 되고 이런데 브레이크 살짝 잘 보면서. 평지는 그걸 고려 안 해도 돼요. 얼만큼 떨어져 있다 하면은 그냥 그 오르막 내리막이 있다는 그런 변수를 계산 안 해도 계산 되니까 안 해도 되죠. 그냥 트랙 뛰듯이 이만큼 거리를 자전거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편하고 네. 그리고 건물들 사이가 멀어요. 송도는 좀 느끼셨나요? 그걸? 근데 잘 모르겠어요. 송도는 올 때마다 새로워서 그러니까 송도에 대한 느낌이 잘 없어요. 저는 송도에서 산 것도 벌써 7년 전이니까. 어휴. 너무 놀랐나요? 예, 진짜?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 팟캐스트를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최고 학번이 그렇죠. 사실 하종 씨가 왔었을 때도 네. 에피소드 1에 왔을 때도 제가 학번까지 몇 번 놀렸었는데 네. 근데 하종이가 같은 학번이지만 사실 제가 하종이보다 6개월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제가 최고 학번은 맞죠. 네, 최고 학번이죠. 아무튼 예. 그래서 송도는 또 건물 사이가 넓어서 걸어 다니기 애매한 그 정도 거리에 있는 편의시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곳들을 자전거로 해소가 완벽하게 가능하니까 활동 반경이 정말 넓어지고. 그렇죠. 제가 송도에 살았어야 됐네요. 그러게요. 그렇게 네. 자전거를 엄청 좋아하시니까 송도였으면 진짜 물론 지금도 잘 활용하고 계시지만 네. 송도 계셨으면 진짜 몇 배로 더. 네, 그렇죠. 지금쯤 국토정조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이 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생일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전거랑 러닝 얘기했는데 어떻게 넘어갔죠? 오전에 자전거를 탔고요. 그쵸. 저는 이제 오후에는 이제 좀 빨래하고 하면서 좀 씻고 제가 드럼을 좀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칠 줄 아는데 네네. 제가 그 마커스 워십이라는 차양팀에 네네. 드러머 중에 김다니엘 씨라고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그분 팬이거든요. 아. 그래서 인스타도 팔로우 해놓고 막 소식 접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피드에 무료 레슨 받고 싶은 사람 일단 응모를 해봐라는 식으로 피드에 올린 거예요. 정말로요?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보냈어요. 네네. 근데 됐더라고요. 근데? 근데 네네. 또 일정 조정하다 보니까 생일에? 네, 생일에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참 그 선생님께는 참 죄송한데 네네. 제가 그러니까 원래 약속 시간이 5시 15분이었는데 네. 제가 그거를 45분으로 본 거예요. 5시 12분쯤에 갑자기 오고 계신가요? 라고 오시는데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세요?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15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하는데 순간 망했다. 그 쎄한 네. 사실 그 문자 받았을 때 오고 계신가요? 네. 문자가 왜 보내지? 이거 약간 나 되게 잘 가고 있는데 라는 생각 드는데 김다은이 그러니까 팬이기도 하니까 너무 미안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혹시 오늘 안 되는 거냐 무료 네네. 레슨 안 되는 거냐 너무 죄송하다 그랬더니 일단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뒤에 레슨 받으시는 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래도 30분을 채워주신 거예요. 원래 약속했던. 잘 됐네요. 정말 네. 다행이에요. 근데 진짜 프로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드럼. 네. 그러니까 저도 뭐 긴장한 것도 있고 뭐 그 자리에서 되게 긴장해서 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긴장해서 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되게 제가 치는 소리를 듣다가 그분의 소리를 들으니까 약간 황홀해지는 느낌. 그리고 제 자세를 좀 교정해주고 이런 피드백을 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도 좀 드럼 레슨을 받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데 그래서 막 레슨 문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요즘 그래서 그게 좀 고민이긴 해요. 레슨을 받아도 될까? 한번 레슨- 맛을 보셔야 네, 돼요. 레슨을 받으면 좀 허리띠 쪼이면서 살아야 네. 되는데, 또 이번에 안 받으면은 안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쵸. 한번 이 삘이 왔을 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 끝나고 내일까지 이제 좀 생각해보다가 결정하려고 하고, 그렇게 드럼 레슨을 받고 나서 제가 피자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네. 제가 되게 작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같이 다녔던 형이 있어요. 네네. 그 형한테 제가 되게 많이 얻어먹었는데 오늘은 내가 사겠다고 하면서 생일에 네. 본인이 사신 네, 건가요? 그냥 갑자기 그러고 싶더라고요. 형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 왔는데 원래 혼자 먹으려다가 형 한번 사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형 오늘 저녁에 뭐 하냐고. 네. 그래서 뭐 없다. 그래서 그럼 내가 피자 쏘겠다 해서 도미노 피자에 가서 피자를 먹고. 또 도미노 피자면 제가 사실 서울시한테 되게 고마워요. 지원금으로 해결했거든요. 지원금을 해결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잠깐 그 동아리 회의가 네. 있어가지고 동아리 회의하고 저 동료까지는 아니고 제가 정말 친한 기독교인 동생이 있는데 네네.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집까지 와서 축하해주고 또 지금 여기 팟캐스트 보고 계시는 한나리자님이랑 영상 통화를 까지 하면서 그 한나리자님이랑 저랑 이제 서세진이라고 그 전기전자공학부 연대 석사 과정 중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3명이서 이제 얘기하면서 생일 축하 받고 하면서 생일을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제가 언급은 못 드렸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 들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을 나만 알지 말고 좀 주변 사람들한테도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었던 되게 좋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송도에 왔고 지금 이렇게 제 꿈을 이루고 있으니 이번 주는 정말 사실 할 게 많긴 하거든요. 바쁜 한 주인데. 근데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이거를 연달아서 이런 경험도 하고 생일도 보내고 이런 게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좀 기분 좋은 일들로 이제 꽉꽉 채워져 있는 한 주를 보내고 계시네요. 또 어떤 고난을 맞이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을 즐기려고요. 그렇습니다. 네. 또 제가 생일 축하를 12시 넘어서 제가 괜찮아요. 드렸거든요. 괜찮아요. 지금 저의 지인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뿌듯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고맙죠. 네. 그러면은 인트로가 너무 길은 것 같은데. 생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들어봤으니까 질문들을 대답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또 질문을 많이 못 받을까. 전 진짜 걱정했어요. 걱정을 하셨다고. 저를 아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과거에 저와 함께했던 분들은 그렇겠지만 제가 그 팟캐스트를 보면서 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청자들. 시청자들 중에서. 그래서 내가 참여하면 이거 팟캐스트 망하는 거 아닌가. 이번 화는 진짜 둘만 얘기한 거 아닌가 막 이랬는데 질문을 많이 해주셨다고.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영광입니다, 여러분. 물론 같은 분이 질문을 몇 번 해주시기도 했고 뭐 중복되는 질문들도 있지만 그래도 질문들이 제가 봤을 땐 지금까지 오셨던 게스트분 중에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단순히 개수만으로 따졌을 때는. 감사합니다. 요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네네. 그리고 간단하게 대답하셔도 되고 뭐 진지하게 대답하셔도 되는데 돈이란 무엇인가요? 돈이란 무엇인가?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경제학에서 사실 경제학이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받는 오해가 돈에 대해서만 생각하진 않거든요. 결국엔 돈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행동에 관심이 있는 거지 돈의 그 자체를 관심 있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옛날에는 돈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막 물어본다던가 경제학과라는 얘기를 듣고 뭐 자축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런 건 은행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보거나.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경제는 시장이란 게 어떻게 구성돼 있고 뭐 수요자들은 어떤 동기에서 행동을 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돈이란 없어서는 안 되죠. 없어서는 안 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뭐 이런. 네. 그 되게 너무 세속적인 얘기긴 한데. 자전거에서 오는 것보단 람보르기니에서 오는 그쵸, 게 그쵸, 그쵸. 기분이 좀 더 낫다. 그쵸, 그쵸. 많이 보는 네. 글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랑 비슷하게 돈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아예 없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최소한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제가 어제도 드럼 레슨을 받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레슨 가격을 들었어요. 네.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쵸. 제가 결정을 쉽사리 못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인데 이게 내가 사실 몇만 원 안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돈이랑 몇만 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몇만 원 차이가 나를 너무 옹졸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님에도 내가 왜 이 몇만 원 차이 때문에 내가 쉽사리 결정도 못하고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선택하고 싶은 취미인데 그걸 느끼면서 든 생각이 저는 사실 드럼 레슨 안 받아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사실 부모님한테 돈도 받고 뭐 부모님의 지원을 뭐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갈 만큼 받고 있거든요. 저도 이런 걸 느끼는데 만약에 그럴 돈조차 없어서 막 밥 끼니 챙길 돈도 모자란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 극빈층은 그런 사람들한테 돈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쉽게 할 수 네. 있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돈이 전부는 아니죠. 물론 뭐 성경에서도 뭐 하늘 아래 뭐 두 신을 섬길 수 없듯이 뭐 하나님이냐 뭐 돈이냐 뭐 둘 중 하나만 택해라 뭐 이런 류의 말씀이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어쨌든 돈과 하나님 얘기가 있잖아요. 자주 네. 언급되는. 네. 물론 돈이 제일 순위가 될 수는 없겠지만서도 없어서는 그러니까 아예 없어도 된다는 너무 가혹한 말인 것 같아요. 가진 자들의. 그래서 돈이란 무엇인가? 모두에게 있어야 할 행복의 약간 충분 조건이라고 어쨌든 필요한 조건. 필요 조건. 네, 행복의 필요 조건. 필요 조건. 네. 그래서 돈이 조금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 돈 외에도 행복에 기여하는 요소들이 많지만 네. 돈도 분명 그중 하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너무 터부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너무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 같아 살짝 마음이 좀 조심스럽지만 가난해도 된다. 약간 뭐랄까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러면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가난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는 가난하면 안 괜찮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누려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런 것도 못 누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돈은 어쨌든 필요해요. 돈은 필요해. 그러니까 딱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돈은 필요한 것. 네, 필요한 것. 어쨌든 이 사회를 굴러가는데 만드는 기본 화폐 단위니까. 네. 저는 이노 씨가 방금 말씀하신 걸 듣고 든 생각이 네. 그런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일정 수치만큼까지는 네. 돈과 행복이 비례하지만 네. 그 수치를 넘어간 네. 그 이후로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 네, 맞아요. 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듣기로는 월 700만 원 정도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월 700만 원 이하의 수익을 벌고 계신 분들은 돈에 네. 더 벌게 되는 것에 비례해서 그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 하종민님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도 돈을 줄 수 있나요? 막 라고 저한테 질문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서 제가 지금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를 들어 돈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래도 뭔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게끔 경제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답변을 찾아 나가는 중인 거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유의 정도? 자유의 정도. 너무 공감해요. 자유의 정도? 맞아요. 근데 그게 시사하는 바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자유로워진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유롭다는 것은 결국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유만을 위한 자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수단이어야지 맞아요.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돼서는 안 된다.
그 정도로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잘하시네요. 항상 오늘 하루 종일 느꼈지만 엄조 씨가 책을 많이 읽으시더니 언변이 아닙니다. 너무 뭐 저는 돈은 필요해라고 정리했지만 돈이란 거는 항상 생각하기 어려운 재화? 재화라고 하면 좀 너무 경제학적인 용어인데 어쨌든 그런 돈은 너무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제가 하루마다도 생각이 바뀌어요. 돈은 필요해 하다가도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돈이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질문하신 분 네 감사합니다. 또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럼 저희 녹음 시간이 물론 4시간을 네. 저희가 이렇게 주장하셨지만 네. 이제 인스타 라이브 시간이 1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저희가 갑자기 이제 대화에 집중하다가 인스타를 끊길 수도 끊기면은 있으니까. 안 되니까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안내를 드리고 네네네. 잠깐 저희는 쉬는 시간을 가지고 네네. 이제 2부에 네. 또 이제 더 조인호 씨와의 더 진중한 대화를 네.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시간 빠르네요. 저희 그쵸? 지금 질문 하나 하고 생일 때 뭐 했냐 그쵸. 이 얘기만 했어요. 저 아직 이거 신청서에 적은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은 2부 때 네. 한 질문당 네.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 제한해서 좋네요. 한번 대답해보는 네. 이제 네. 또 서운해하실 것 같다고 맞아요. 저는 하셨잖아요. 모든 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목표라고 하셨으니까 예. 그럼 2부를 시작을 할 때 좀 진중한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네. 질문들을 쓱 훑고 스피드 퀴즈 네, 하듯이 네. 그리고 싹싹싹 뭔가 한번. 진지한 얘기는 나중에. 네 좋습니다. 그거를 향해서 빌드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잠시 이제 후에 1부 여기까지 하고 또 방송 끄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녹음을 시작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네. 네. 잘 쉬었죠? 여러분들은 잘 쉬셨죠? 네. 잘 쉬셨죠, 여러분? 네.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고 네네네. 하나, 둘, 셋 하면은 길지 않게 예. 어떻게 할까요? 한 문장? 두 문장 어때요? 두 문장? 이렇다 그리고 이유까지 한 문장씩. 오케이. 네,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자신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셋, 둘, 하나. 초록색. 이유는? 자연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처럼. 위안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자연 풍경 보면 되게 위안이 되잖아요. 약간 눈에 편한 색 네네네네. 이런 그런 게 되고 싶으세요. 네네. 하늘색도 좋고. 근데 지금 갑자기 초록색이 머리에 떠올라서 이게 어렵네요. 네. 하나 둘 셋. 네네. 그렇죠. 어쨌든. 약간 그리고 머리에 바로 든 생각 바로 말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괜히 약간 포장 못하고. 네, 맞아요. 저는 하얀색. 저는 주황색. 주황색 왜요? 최근에 주황색을 저는 까만색을 원래 좋아했었거든요. 까만색의 반대가 하얀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까만색의 목적이 보통 숨기는 거잖아요. 네네. 스태프들이나 음향 스태프들 보면 다 까만 옷 입고 네, 있죠. 맞아요. 근데 반대로 눈에 띄고 싶은 사람은 물론 하얀 옷을 입을 때도 있지만 주황색 옷을 입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안전제일 이런 마크들이나 뭐 주황색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계열의 이제 막 학교 버스 같은 것도 노란색이고 잘 보이는 색깔 그런 RGB 수치 말고 네네. 목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까만색의 반대는 주황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주황색을 좀 관종의 색은 주황색이 아닐까 참고하세요. 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네. 인생 조언 하나 던져주세요. 하나 둘 셋. 오늘을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 행복하게 살아라. 네. 뭐 미래에 어떻게 해서 행복해질 거야 말고 오늘부터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행복해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사실 미래에 가서도 뭐가 행복인지 잘 그쵸. 모를 것 같아요. 저는 모든 날이 결국은 오늘이라 생각해요. 네, 맞아요. 어제도 오늘이었던 때가 있었고 네. 내일도 맞아요. 오늘이 돼. 결국 오늘을 적분하면 인생인 거잖아요. 너무 너무 너도였나? 네, 그쵸. 네네. 오늘을 적분하면 결국 인생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 행복해야 미래에도 결국 행복할 수 있는 거고. 그쵸. 무한히 작은 네.
그런 순간순간들을 네, 행복하게 맞아요. 사시면 결국 본인의 인생 결국 통틀어서 그렇죠. 인생 오늘 안 행복하고 미래에 행복한다고 해서 적분값이 뭐 크게 막 커지지 않아요. 그냥 오늘 0이 되는 게 더 크지. 나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아 진짜 죄송- 이제 안 적분 할게요. 얘기 그만할게요.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네. 갑자기 적분에 꽂혀가지고 죄송합니다. 최애 가수 최애 가수 하나 둘 셋. 켄드릭 라마. 켄드릭 라마. 이게 힙합 아티스트인데 제 롤모델이에요. 인생 롤모델. 간단히 요약해서 어떤 점이 그 켄드릭 라마라는 아티스트 앨범을 쭉 그러니까 한 곡만 들은 게 아니고 앨범 단위로 들으면 네.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되게 기독교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켄드릭 라마도 되게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켄드릭 라마처럼 뭔가 자기가 전공하는 그런 분야에서 뭔가 멋지게 그런 걸 보이고 싶어요. 뭔가 제가 지금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으니까 뭔가 경제학에서 공부하면서 켄드릭 라마처럼 뭔가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뿌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험블이 켄드릭 라마 노래예요? 네, 맞아요. 험블. 저는 그거 하나 정도 아는 것 네. 같고. 그것보다 저는 만약에 켄드릭 라마를 알고 싶고 네. 얘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알고 싶으면 그 How much a dollar cost라는 노래가 있어요. 1달러의 가치가 얼마냐. 심오하네요. 네, 그게 제목부터가. 근데 그 송스토리를 말하면 그러니까 그 가사 내용을 말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꼭 가사 해석을 찾아보시면서 꼭 들어보세요. 제목만 들어도 되게 네.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네, 실제로 그때 당시 그 앨범이 2015년인가 14년에 나왔는데 네. 그때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그쵸.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의 노래로 뽑은 노래가 그 노래예요. 일단 그 How much a dollar cost라는 노래. 개인적으로 그냥 뽑은 건가요? 네, 그냥 오바마가 개인적으로 뽑은. 그러니까 뭔가 어떤 대통령상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오바마의 최애 노래. 한나리자님께서 네네. 고교동창 우효는요라고 했는데 이게 참 네. 그 저는 그러니까 그 우효를 생각하면 뭐 잠시 알려드리면 제가 우효라는 인디 가수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같은 네네. 반이었어요. 엄지열 씨도 그 얘기 했다가 진짜 놀래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우효님 정말 네. 정말 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효를 생각하면 가수라는 느낌보다는 친구라는 느낌이 강하니까 물론 지금은 연락을 뭐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 고등학교 때 쌓았던 추억이 더 먼저 떠올라서 그렇죠. 가수 이미지보다는 친구 이미지가 그쵸. 저 효은이 좋아합니다. 그렇죠. 기억에 남는 고등학교 친구 물어봤으면은 제일 먼저 기억에 남는 고등학교 친구가 많지만 섭섭해하지 마세요. 네, 섭섭해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혹시나 친구분들. 내 이걸 보고 있는 제 고등학교 친구분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네. 저는 이제 켄드릭 라마 얘기해 네. 주셨으니까 저는 우효 씨 노래 뭐 좋아하냐면은 저는 테디베어 라이즈랑 그거 명곡이죠. 그거랑 피자? 피자도 좋아요. 피자 그거 두 개 좋아해요. 들을 때 발음이 정말 좋으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거의 가사가 다 영어인데 네. 근데 한국어도 그렇게 한국어도 정말 잘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두 언어를 유창하게 하시지 했는데 고등학교 동창이셨던 외국에서 살다 온 경험도 있고 또. 한국에서도 뭐 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약간 다양한 경험이 있는 많이 되네요. 천재예요. 네. 또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랑이란? 하나, 둘, 셋. 제가 평소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설명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바로 말하려다가 포켓몬스터에 보면 네. 메타몽 알죠. 모든 어떤 다른 포켓몬으로 변할 수 있는 네네. 저는 그래서 사랑이 메타몽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형태도 될 수 있고 상황에 맞게 잘 변화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 연인 간의 사랑하면 사실 연인 간의 사랑을 떠올리기 쉽지만 그쵸. 가족 간의 사랑도 있고 맞아요.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뭐 선후배 간의 사랑도 있고 뭐 선생님과의 사랑도 있고 하는 네. 그게 다 다르잖아요. 사랑의 형태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땐 전 사랑이 되게 메타몽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제가 이제 자녀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8살 위에 친누나한테 이제 딸이 한 명 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성인데 네네. 예린이라고 예린이를 생각하면은 좀 사랑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떤 형태든 될 수 있고 뭐 선택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뭔가 선택을 하고 사랑을 했다면 이게 뭔가 제가 처음 느껴보는 감정인데 얘를 위해서라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음. 약간 그런 막 드라마에서 나 볼 법한 그런 얘기들 음. 보고 이게 괜히 있는 말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음.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게 사랑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 비움만은 아니겠지만서도 되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누군가보다 기꺼이 낮아질 수 있게 만드는 감정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이란 게. 너무 어렵게 말했는데. 아니요. 전 완전 공감해요. 네. 저희가 두 문장을 그렇게 하기로 죄송합니다. 했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가지고 저희가 룰 정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데 근데 사실 재밌게 듣고 계신 재밌으면 것 같아서 여러분 재밌으면 됐죠. 네, 재밌으면 크가 좀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냥 사랑은 그냥 이러고 뭐뭐뭐 이러고 그냥 다음 이렇게 사랑이 그렇게 두 문장으로 설명하기에는 그쵸. 어려운 감정이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네, 저희는 룰을 어긴 게 아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가볼까요? 다음 질문. 이노님의 소확행. 하나 둘 셋. 좋은 날씨에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되게 확고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느낀 소확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인스타에도 포스팅을 했는데 버거킹에서 저희 집 근처에 버거킹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아메리카노를 1,000원에 팔아요. 네. 그래서 그 아메리카노를 사서 날씨가 좋은 날 그냥 저희 집 앞에 약간 작은 공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좀 자연 풍경 아무튼 그런 조성을 해놓은 곳에 앉아서 있는데 갑자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되게 짧게 있었는데 되게 위로받는 느낌이고 리프레시된 느낌? 그때 좀 그게 소확행인 것 같아요.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은 많지만 소소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게 미디어에서 사실 소확행이라는 단어도 사용되기 시작한 지 되게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이제 워낙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이 사람들이 노출되다 보니까 단어 자체의 뜻을 잃어버린 그런 느낌을 가끔 받아요. 소확행 했는데 사실 정말 소소하지 않은 소확행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이런 얘기하죠. 소소해. 정말 소소한 진짜 그냥 아메리카 1,000원 그러니까 돈으로 따졌을 때 1,000원 2,000원 이 정도 뭐 해봤자 10,000원 이내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막 에어팟 프로 소확행 이런 갑자기 자괴감 드네요. 이런 포스팅들을 봐서 1,0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얘기했는데 이거는 정말 소확행의 본 정의에 맞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제 주변 지인들한테 요즘 거의 홍보하듯 말하지만 햇빛을 많이 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하죠. 가끔이라도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햇빛 쬐면서 시간 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까 말했던 거지만 운동이나 사실 요즘 최근에 좀 느낀 거는 저는 빨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빨래가 좀 더 빨래도 이제 청소의 일부긴 한데 청소를 제가 이제 일주일마다 정해놓은 시간에 하는데 빨래가 하이라이트예요. 빨래 너무 좋아요. 빨래가 1년의 과정이 주는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송도에 있을 때 빨래 맡겼었거든요. 번거롭잖아요. 맞아요. 좀 이제 공간도 차지하고 빨래하고 건조기 넣고 다시 하고 또 돈도 충전해야 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제 빨래방에 맡기곤 했었는데 이거를 몇 번 이제 셀프 빨래방을 사용하고 보니까 일단 저는 빨래를 하면서 팟캐스트를 듣거든요. 이제 무선 이어폰을 꽂고 이제 빨래가 어찌 보면 약간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쵸. 단순 노동이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팟캐스트에 집중을 하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빨래를 하러 가고 넣고 하는 그 과정이랑 특히 마지막에 이제 건조기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따끈따끈하고 뽀송뽀송한 냄새가 나는 거를 제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빨래를 이렇게 착착 접어서 예쁘게 바구니에 담아서 가져온 다음에 방에다 딱 놨을 때 그때가 이거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이것도 한 빨래 얼마 한 3,000원 하나요? 그쵸. 저는 근데 집 세탁기가 있어서 그쵸. 가장 최근에 발견한 소확행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빨래 사실 조금 다른 느낌인데 저는 빨래 널 때가 행복해요. 널 때요? 네, 그러니까 탁탁 털어서 종류별로 이렇게 널거든요. 뭐 윗도리는 윗도리대로, 바지는 바지대로, 수건은 아래층에 쌓고 양말은 가장 아래쪽에 이렇게 정리할 때 딱 그 정돈된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정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널 때가 제일 행복하고 막. 약간 그런 느낌? 저는 팟캐스트는 안 듣고 제가 음악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악 틀어놓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이제 매주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항상 바뀌기 마련이니까 그때 좋아하는 노래 틀고
탁탁 털어서 딱 넣으면 행복하다. 근데 이 말하는 것만으로도 저 지금 좀 살짝 네, 행복해진 저 것 지금 약간 행복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행복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수학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영감을 이렇게 저한테 주시다니. 너무 호응이 너무 적으셔서 예, 말을 감동했어요. 말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갈까요? 다음 질문. 그들이 만칠게요. 적분들이 만칠게요. 잠깐만, 근데 적분 안 돼요. 이건 좀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지금 적분이 갑자기 머리에 떠올라서. 인생이란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같아요. 떠오르는 대로 말했는데 네네. 왜 그러냐면 사실 인생은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은 고통이죠. 네, 고통이잖아요. 근데 고통을 해결하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와요. 맞아요. 어쨌든 인생을 쭉 보면 고통이 태반일 거예요, 아마.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어쨌든 그러면 주된 관점은 고통인데, 고통 상황 중에 있는데, 그럼 그 과정 중에서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를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배워가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제 인생이 끝나면 이제 뭐 하나님의 나라에 딱 입장해서 좀 저는 대중적인 곳에서 제 신앙을 얘기하는 게 되게 부끄럽거든요. 네. 아니면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어둠 속에서 약간 터널 같은 그런 예. 이미지가 생각이 나네요. 네. 또 빈지노가 인생 그쵸. 오렌지 오렌지 세계. 네, 넘어가서 내일 죽는다면 네, 알겠습니다. 노래 제목입니다. 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제일 힘이 되었던 말. 하나, 둘, 셋. 이게 질문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인생에서 아니면 뭐 최근에 아니면 뭐. 저는 인생에서 근데 인생 통틀어도 최근에 들은 게 기억이 더 남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잘했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잘할 거야. 둘 다요? 네네. 그러니까 잘 될 거야. 잘했어는 사실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특히 약간 잘 될 거야라는 그런 말을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렇게까지 말해줬는데 잘 안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부담돼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때 그런 말을 되게 자주 하셨어요. 잘 될 거야. 학부 때.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어머니랑 좀 뭐랄까 갈등도 있고 어머니한테 태어나서 처음으로 화도 냈었고 막 제발 잘 될 거야 그 말 좀 그만하면 안 되냐 라고 말했었는데 그 다음 통화 때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수고했어가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때. 수고했어. 네. 그러니까 뭔가 어머니께서도 그 저의 말을 듣고 되게 고심하신 흔적이 느껴졌고 그리고 저도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하루를 보낸 상태에서 저는 군대 때부터 어머니한테 매일 전화했거든요. 근데 그날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전화는 해야겠으니 전화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랬는데 아니야 수고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왜 더 위로가 됐냐면 처음에 당신 버릇처럼 되게 잘 될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저도 이러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스스로 멈추시고 수고했어라고 했을 때 뭔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근데 저 지금 마음이 먹먹해지네. 네. 마음이 좀 먹먹해졌다. 네, 저도 지금 생각할 때 그때 너무 죄송한 마음 사실 아들로서 어머니한테 화를 낸다는 게 뭐 자랑도 아니고 되게 너무 죄송한데 그때 얻었던 그 수고했어가 되게 위로였어요. 잘 될 수고했어. 이게 이따 어머니한테 전화 한번 드리고 오늘 전화 못 드렸는데 오늘 전화하면 올 것 같아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또 저희 팟캐스트 드디어 찾아서 구독하셨거든요. 듣고 계신다면 네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네 사랑합니다 어머니. 네. 저는 최근에 들었던 말들 중에 가장 힘이 났던 말은 내가 너 능력 있는 거 아는데 이 말을 들었는데 제가 진짜 그때 좀 제가 원래는 자존감이 되게 높은 편이고 좀 제 능력에도 자부심을 가진 편인데 되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느껴진 날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찡찡댔어요 친구한테. 진짜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 오늘 너무 바보 같았고 그랬어. 근데 친구가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너 능력 있는 거 아는데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너무
너무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내가 넌 능력이 사실 있는 위로도 되게 어렵잖아요. 네. 저 아까 잠깐 메모 좀 하면 안 돼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아, 네. 그 말을 들었을 때 네. 사실 진짜 뻔한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냥 네. 아까 말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이 좋은 의도로 한 말이더라도 네. 그게 마음이 또 이제 상처받은 네, 상황이면 네. 되게 안 좋게 꼬아서 들릴 듣고 수도 안 있고. 좋게 들을 수도 네. 있는데 그 말이 제가 너무 듣고 싶었고 필요했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진짜 너무 그 친구는 어느 정도로 제가 위로를 받았는지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아직까지도 지금 한 3주 전? 얼마 안 됐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그 말이 네. 제가 공지로 이거 카톡이었는데 제가 공지로 띄워놨어요. 제가 공지로 이거 들어올 때마다 봐야지. 공지로 되게 띄워놨어요. 좋은 친구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네. 이런 힘나는 말들 네, 힘난 말들. 네, 여러분들도 멘트에다가- 오늘 하루 정말 고생했어요. 네.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몰라도 고생하셨고 제가 여러분들 능력 있는 걸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질문들이 끝났는데 무거운 거 빼고. 무거운 거 빼고 네, 무거운 거 빼고 만약에 대답하기 곤란하시면은 예, 제가 편집해드릴 테니까 예, 예.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군대에 있는 친구가 네. 말하는 건데 군대에 다쳐서 전역하게 된 조이노에게 지금 조이노가 해주고 싶은 말. 이거는 진짜 어렵네요. 근데 어쨌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해드리면 제가 군대 입대한 지 1년째 군대 입대한 지 한 10개월쯤 됐을 때 농구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7월에 전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21개월 저 당시에는 21개월 복무였는데 그중에 12개월을 복무하다가 9개월 남기고 제대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조이노에게 하고 싶은 말 약간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다리 다쳐서 되게 슬프고 힘들고 되게 막막하겠지만 그 다리 다친 것보다도 더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 해주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운명론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그때 무릎을 안 다쳤다면 그리고 만약에 무릎을 다쳤어도 9월에 연기 찬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제가 참여하고 있는 그 찬양팀 동아리를 수술하기 전날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나 찬양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처음 하신 건가요? 네, 그냥 제가 신입생 때 그 동아리 박람회 때 봤었다가 근데 교회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네네. 신청을 안 했었는데 어쨌든 15년에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거 연기찬 하면서 알게 된 수많은 인연들, 뭐 지호 씨를 포함해서 그쵸. 네, 그걸 만약에 내가 무릎을 안 다쳤다면 어떻게 알게 됐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조인에게 말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앞으로의 인생이 더 좋을 거라고 그 무릎 다친 것보다 네. 그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네. 저도 이제 같은 일이 일어난 건 아니라서 네. 저한테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가장 힘들었을 때 엄지호에게 저는 사실 대학교 왔을 때 네. 대학교 와서 만난 사람들이랑 고등학교 때 만났던 사람들이 아는 엄지호가 되게 달라요. 저도요. 되게 그 입시를 기점으로 가치관이 정말 180도 바뀌었어요. 저도요. 오늘, 죄송해요. 근데 진짜 저도 그랬어요. 오늘 공통점 되게 많이 네, 찾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는 제 가장 큰 차이는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안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었고 되게 자책도 많이 했었었는데 저는 지금 제가 믿는 신념 중에 하나는 항상 최선의 것들만 일어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 신념들이 흔들릴 때가 되게 많아요. 힘들죠. 항상 자기가. 살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화를 내기도 하고 네, 약간 또 의심하기도 하고 네, 징징대기도 하고 정말 최선의 것들만 일어나는 거 맞아?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돌아봤을 때 길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거를
항상 깨달아요. 맞아요. 뒤를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네. 아니, 무슨 길이 하나도 안 준비되어 있잖아. 아 네. 뭐야 이거 무슨 막 돌뿌리 채이고 네, 막 맞아요, 가시 맞아요. 찔리고 이러면서 아 뭔지 뭐야 알 이거 것 길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뒤를 돌아보면은 정확하게 진짜 완벽한 발자국, 길이었어요. 한 발자국 네. 한 발자국 다 준비된 길이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과거의 엄지호는 그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 네. 얘기를 해주고 싶고 앞으로도 또 그런 신념들이 흔들리는 때가 온다면은 결국에 미래의 네. 나는 이 일을 돌아보면서 아, 길이었구나. 이게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말하게 될 거야 라고 제 자신을 다독이는 편이에요. 네. 좋네요. 오늘 내가 영감 너무 많이 받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만 너무 누리는 것 같네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질문들은 대충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신청서에 신청서에 있는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두 번째 장이네. 이제 두 번째 장으로 자기소개서에 이제 신청서를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네네. 무슨 항목이 있는지를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있는 주제 중에 본인이 믿는 것을 제가 물어봤어요. 네네. 이제 그쵸. 어떤 물어보셨죠.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네. 저는 이 질문을 제가 방금 말했던 것 같은 그런 신념들을 염두에 두고 한 질문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정말 눈길이 갔던 게 사람은 이기적이다 예. 라는 문장을 사실- 들었을 때 네. 처음 든 생각은 아 역시 경제학과 역시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 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뭔가 그렇게 단순하게 경제학과니까 그걸 믿어가 아니라 네. 뭔가 그 너머에 자세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이걸 썼냐? 네, 더 자세한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사람은 이기적이다라고 사람은 써놨어요. 이기적이다. 사실 좀 자극적으로 쓴 것도 있고요. 약간 호스트님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근데 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나쁜 의도에서 말하는 이기심보다는 물론 경제학의 영향도 있겠죠. 뭐 경제학의 대전제는 사람은 합리적이다라고 뭔가 포장했지만 결국은 사람은 자기 이득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는 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공부를 할수록 그리고 제가 경험하는 저의 모습 그리고 제가 경험하는 남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그 행동의 약간 밑바닥에는 이기심이 없을 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이타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어둠이 빛의 부재인 것처럼 뭐 이타심도 이기심의 부재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사람을 돕고 싶다는 이기적인 마음에 도울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이신지 완전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 나는 도움을 원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날 돕는 게 나쁜 의도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나의 필요를 생각한다기보다는 자기가 도와야겠다는 자기 만족? 그쵸. 네. 그렇다고 해서 남들을 돕는 분들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 네. 좋은 네. 그런 선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선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그런 어떤 자기의 이기심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이기심이라고 네, 생각해요. 좋은 이기심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저는. 네. 그러니까 남들을 돕는 어떤 자기 만족성 혹은 뭐 이기심의 부재 뭐 혹은 그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든 남을 돕는 거에 있어서도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이기심을 활용해서 남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쨌든 그 동기가 뭔가 이기심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내가 돕기 싫으면 안 돕잖아요. 그쵸. 그것도 결국 자기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싫으니까 혹은 내가 좋으니까. 근데 이런 마음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예. 저도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되게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 네. 쉑쉑버거 저기 그 트리플 스트리트에 있는 곳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 제 생각처럼 네, 이기적이고 네. 이타적인 행동들도 네.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이기심 중에서 그렇게 좀 특별하게 발현되는 네. 좀 독특한 동기부여로 발현된 이기심을 우리가 이타심이라고 부른다.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완전 믿는 건 아니고 네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타심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연스럽게 머리에 떠오르는 뭐 기부, 네. 뭐 자원봉사라는 행동들이 너무 좀 염세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지만 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타적이고 착하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이기심은 남들을 돕는 것에 네. 기쁨을 느끼는 것에 맞아요. 맞춰 본인의 기쁨에 이기적인 거죠. 네. 그리고 본인들의 기쁨을 우선순위로 놓으려면은 네. 본인이 기쁨을 느끼는 방식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남을 돕는 거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제학에서도 이런 걸 알트루이즘에 대한 알트루이즘. 설명을 되게 여러 방면으로 하지만 이거를 이니쿼티 어벌전이라고도 설명하는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불평등이 싫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고쳐보고 싶은 그러니까 뭔가 내가 불평등이 싫으니까 본인이 또 손해보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약간 컴패션을 느끼면서도 난 이런 상황이 싫어 라는 마음에서 한다라는 설명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도 꼭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나쁜 의도에서 말한다기보다는 저라는 사람만 돌아보면 저는 어쨌든 이기적이에요. 네. 그게 제 한계예요. 그러면은 경제에서도 어쨌든 개인의 행동을 그러니까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하는데 어쨌든 항상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돈의 한계. 그런 제약처럼 내가 어쨌든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남을 돕고 싶으면 남을 도우며 살고 싶은데 그 제약이 저한테는 이기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기심을 가지고 어쨌든 난 잘 활용해야 되는 거야. 난 안 이기적이게 될 거야 라고 할 순 없고 난 이기적이지만 어쨌든 남들을 돕거나 내가 사랑을 베풀거나 뭔가 교회에서 배운 가치들을 예수님의 삶의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선 이거 일단 인정하고 깔고 들어가자. 약간 이런 마음인 거죠. 제 개인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를 위해서 살자. 그리고 남의 행복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되자. 네.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게 좀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 오늘 되게 통하는 게 많네요. 이거 방송 끄고 있다 또 딥톡 한번 예. 나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예. 저희 오늘 3부까지. 3부까지 아니요. 또 이 체력이 네. 있기 때문에. 모르죠. 저는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엄지호 씨가 게이지가 그러니까 어떤 체력 단어에 체력이 바닥 나면 네. 1인 진행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전 지금 되게 열정적이에요. 전 너무 좋아요. 지금 이제 제가 체력이 바닥 나서 이제 마이크 넘기고 저는 자러 갈 거고요. 네, 조인호 씨가 제 핸드폰이랑 제 마이크 가지고 녹음 제가 쓰는 법 대충 알려드릴 거니까 3부 진행하실 테니까 혹시 잠 못 들고 계시거나 많은 얘기들 듣고 싶은 분들은 이제 남아서 계시고 농담입니다. 네, 농담. 남아 계시세요. 남아 계세요. 네. 근데 오늘 되게 알차게 얘기 많이 나눈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서 또 하나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이거요? 네. 또 뭐가 있나요? 무섭네요. 제가 써놓고. 네. 이거에 대한 가치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이 이야기 하는 동안 네. 마지막으로 조인호 씨한테 궁금한 것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걸 드렸지만 그때 못 하셨던 아니면 이걸 들으면서 새로 생긴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걸 질문을 동안 받고 마지막으로 질문 몇 개 답변하고 오늘 팟캐스트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마지막에 이제 이 자기소개서의 마무리를 하는 질문이 미래 계획이거든요. 예. 여기에 그대로 읽어도 되나요? 예. 네. 그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계획이 없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보자가 계획이라면 계획입니다. 아까 그 적분 그 적분 얘기했을 때 이 생각이 좀 났는데 예.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은 원래 되게 계획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저도 아까 지호 씨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와서 많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저는 원래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이렇게 하나씩 한 줄로 막 계획표에 작성해 준 다음에 지우는 재미로 살았거든요. 하나씩 지우는 재미로. 뭔지 알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너무 부담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워야 된다는 네. 거지.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못했어. 너무 부담이야. 근데 이 계획을 내일로 미루면 또 내일에 그만큼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게 너무 부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러니까 작년이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삶의 태도를 많이 바꾼 2019년인데 계획을 세우지 말자. 최소한 그러니까 세우더라도 주별로 약간 꼭 해야 될 거 몇 개만 써놓고 하루의 계획은 안 정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왜냐하면 제가 계획주의자다 보니까 오늘 예로 들면 네. 제가 오늘 원래는 와서 수업 들어야겠다. 인터넷 수업 들어야겠다 했는데 그 셔틀버스에서 네. 가방을 열어서 확인하는데 펜슬을 두고 온 거예요. 애플 펜슬을 아이패드에 필기하면서 수업 듣는데 그럼 못 듣죠. 네, 그러니까 못 듣잖아요. 근데 예전에 저였으면 못 들었어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 저는 아마 집에 다시 갔을 거예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일별 계획대로 짰을 때는 그만큼 그 계획에 되게 집착했어요. 근데 오늘은 놓고 왔네? 그러면 다른 거 뭐 중간 대책 과제할 수 있는 걸 먼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계획은 세우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는 너무 날 옥죄지 말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계획이 없다고 약간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 같아요. 약간 압박받지 않게. 그러면서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까 약간 예산 제약 뭐 혹은 한계, 이기심 한계랑 비슷한 맥락이지만 오늘 하루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서도 발전도 할 수 있고 혹은 뭐 행복하기 위해서 하루를 보내거나 그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데 졸업 언제 해와 졸업하면 뭐 할 거야가 그러니까 안부 물으면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게 박사 과정이라는 게 졸업 언제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말해줄 수 없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논문을 뭐 계획대로 쓴다고 해서 뭐 출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엎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 몰라요라고 하고 졸업하면 뭐예요? 하는데 저는 졸업하려면 되게 오래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또 몰라요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려고요. 그러니까 졸업까지 몰라 뭐 언젠가 졸업 예정년도 생각 안 하고 졸업하면 뭐 할 거야 이래도 몰라. 왜냐하면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가 계획한 대로 된 적이 없어요. 결국 맞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뭘 계획한다고 해서 내가 졸업할 때쯤 그걸 할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세상에 0은 없죠. 확률상으로. 네, 확률상으로는 0은 아니지만 0과 1 사이죠. 네, 0과 1. 죄송합니다. 이 습관적 이과 본능이 나와서. 네네. 저도 근데 너무 공감하는.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약간 그런 걸 믿는 거죠. 그렇게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네. 내가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를 최대한 잘 누리고 뭔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끔 노력을 한다면 결국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굳이 몇 살 땐 뭐 할 거야, 뭐 몇 년 뒤엔 뭐 할 거야 이런 생각 안 해도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뒤돌아보니 길이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길을 걷고 있는다고 믿기로 작정한 거죠. 내가 길을 계산하고, 뭐 목적지가 어디고 막 그게 여기서 아니라, 좌회전을 해서 하면 길이 더 편하고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약간 어그로 끌려고 쓴 것 같긴 한데 계획 없이 사는 게 계획이죠. 사실. 그렇죠. 약간 저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랑 고등학교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나온 이야기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야 라고 해주신 말이 Don't plan, just be prepared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느낌이 안 와닿을까봐 제가 좀 영어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계획하지 말고 준비해라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계획대로 되는 게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맞아요. 변수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계획을 짜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맞아요. 제가 보다가 갑자기
댓글 보다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제 한나리자님께서 네네. 이동진 영화평론가님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네네. 모토가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은 마음 가는 대로.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마음에 새길 수 네. 있는 그런 네.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명언을 많이 건져가네요.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저희 2부 순서도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또 마무리하는 질문 뭔지 아시죠?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전 되게 거창한 건 줄 알고 뭐였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애청자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땠냐면요. 깨고 싶지 않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거창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런 팟캐스트에서 저를 드러내고 한 번쯤은 저를 드러내고 사람들과 나의 생각을 공유하고 뭔가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뭔가 힘을 얻거나 위로를 얻는 뜻이었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는데 이제 마무리를 한다니까 괜히 또 꿈 깨는 것 같고 어쨌든 저의 그 행복했던 그 아까 1부에서 말했던 생일 어떻게 보냈냐고 했을 때 이게 약간 마무리 행사거든요. 예, 마무리 행사니까. 그렇다면 또 영광이네요. 그래 저는 너무 영광이죠, 저야말로. 근데 어쨌든 아쉽진 않은데 그냥 깨고 싶지 않다. 꿈에서. 쉽지 않다. 네. 어땠냐고 물어보면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어쨌든 꿈을 이루고 있는 거니까.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 꿈에 비교될 정도로 네.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해주시니까 저는 정말 황송할 바가 저는 저 같은 사람을 게스트로 초대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아닙니다. 네. 만약에 이걸 듣고 계신 더 뮤지엄 애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팟캐스트에 출연을 하고 싶다가 있다면 꼭 하세요. 한번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도록. 검토를 무조건 검토를 네. 이게 자격 심사가 있나 보네요. 정말 까다로운 몇 대 1의 경쟁률을 놓고 진짜요? 에피소드 4를 거머쥐신 건데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게 한 40회쯤이었으면 나는 절대 못 왔겠다. 나는 이거 약간 초반 초반 싹 치고 그래 후회 없이 딱 나오자 약간 이런 잘 됐다 약간 또 40화 50화 됐을 때 얼마나 인호님의 말대로 커져 있을지 또 기대를 저는 해보겠습니다. 이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커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약간 제 고등학교 친구 우유 자랑하고 야, 너 그 팟캐스트 알아? 그거 나 그 4회 게스트야. 겐톡도 했어 그때 막 DM으로 막 이런 말도 하고 걔가 먼저 제안하더라고. 약간 이러고 싶으니까 꼭 대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더 뮤지엄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주에 새로운 게스트와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인호 씨와 함께한 오늘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게스트와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